시사 고수 남미경 평론가입니다. 오늘 박대동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규명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검찰청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연일 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사문이 일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심 고수님? 사실 검찰 권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이제 검찰 15대, 15는 이제 임명받기 전에 이제 검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판사도 해보고 이제 15라 그래요. 그 이제 몇 개월 하는데 이제 그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이 검사장이 이제 그 토요일인가 이래 막 마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이제 가 있는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아직까지 손님이 탑승하지 못해서 조금 기다렸다 한 10분 정도 연착된다 뭐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 이거 좀 어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대단한 사람 왔나 보다. 그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자기 밑에서 하는 검찰 15놈이 오더래요. 용시오라고 그 사람이 기다린다고 비행기가 10분 동안 연착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검찰 검찰도 검사도 아니면서 검찰 15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걸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몇 년 전? 한 20년, 30년 전이죠. 20, 30년. 예.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 가진 권력이 무궁합니다. 그 뭐 좀 잘 아시겠지만 기소 편의주의. 내가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기소 독점주의. 누구도 다른 사람은 기소를 못 해요. 검찰만이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권 자기가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 수사하는 것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 공소 그 제기 뭐 이런 것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2014년도에 정윤회 국정농단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이제 십상시라고 해서 십상시 사건. 이재만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윤회한테 보고하고 정윤회가 뭐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리고 조홍천하고 그 박관천인가 그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에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 이 정윤회 국정농단은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이 문건을 만들어서 유출한 저 조홍천과 박관천이가 문제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돼 버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에 그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그 제대로 수사해서 이게 문제 있다고 했더라면은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이처럼 검찰 권력이 그 권력의 시녀로서 자기의 정당한 권력을 행사를 못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고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거 없으니까 그 권력을 분산해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가진 거는 기소만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게 이번 뭐 소위 말하는 막 검수완박의 이제 취지라고 봐져요. 이거는 민주당이 재집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맞는 법이에요. 아니죠.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봐. 추진은 그래 했단 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헌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란 직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장 청구하면 되죠.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는 거 다르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고 그 기소권을 검사가 갖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 되어 있나? 예, 기소는 하죠. 기소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소할 검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검사는 있어야지. 검사직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검찰청에 힘을 다 빼서 형해화한다 치자. 형이 아주 그 공소도 중요해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검찰청은 힘이 다 빠지고 이 검사들은 공수처로 가든 중수청으로 가든 또는 경찰의 수사본부로 가든 흩어져서 가서 수사를
이끌고 그런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임명이 돼 있다. 근데 이게 임기적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임기가 아니 근데 그건 너무 나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역풍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그 야당이 되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처음부터 법을 재개정하고 할 때는 심도 있게 그런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을 다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했다. 그걸 왜 하지 않았냐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나타날 것이다. 있을 이건 내 것이다.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집권을 전제로 하겠다는 그건 아니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울산에 또 계시다 가면 조현호 경찰청장 아시죠? 조현호 경찰청장 네네네. 구속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뭘로 구속됐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뭐 비자금이 있다 했나 뭐 이렇게 해서 막 강연에 가서 허위 사실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고소를 했어요. 그걸 고소를 했는데 1년 이상 수사를 안 해. 검찰에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 것 같은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조현호 그 수사하라고. 그만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네. 그런 거에 대한 검찰의 그 선별적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있다고 봐서 이 개혁이 돼야 된다. 그 전부터 그렇게 있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집권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게 맞다고 봐요. 맞는데 대선 전에 좀 하지. 대선 전에 좀 해가지고 그냥 뭐 좀 편하게 가지. 대선 지고 나서 하면은 꼭 목리 부리는 것처럼 그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좀 이렇게 좀 아쉽다. 아쉬운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정당의 입장에서도 수사관 독립 이거는 필요하고 더더욱 검찰청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 취지는 동의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취지를 오해하면 안 되고 그 검수완박법도 결국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된 거지만 기본적인 그 안에 담겨진 것이 그렇게 출발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따라서 이제는 이 여야가 이 다수당의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여야 협치 정신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해서 요 잘못된 거 바로잡을 거 그걸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도 오랜만에 좀 이래 합치가 되는데 아니 진짜 그래야 돼요. 이 국회가 늘 이게 사오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통과됐으니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도 양보할 건 하고 거기도 양보할 건 하고. 맞아. 그래. 국민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이 오늘 합치를 모이고 계신데요. 다음에 국회를 같이 가면 되겠다. 같이 갔어요. 어쨌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실 사안이거든요. 방금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네. 논의 과정에서의 어떤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들, 또 입법 과정에서의 또 그런 그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법리적인 논쟁을 사실은 정치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아쉽거든요. 결국은 이 한마디로 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회자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이슈화로 이미 너무 가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보다는 맞아요. 이미 이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 논리화가 돼버려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참 이야기를 한들 답은 정해져 있는 거다. 저는 그게 가장 아쉽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유권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검수완박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하고는 계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은 반영이 됐다. 이미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그때 하고 나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희망 고문이 남았다. 이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도 나는 민주당의 큰 실책이라고 난 개인적 생각이에요. 편법과 이런 그 무리한 걸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거든. 그 민생이 지금 빨리 회복시켜줘야 할 이 절실한 때에 지금 아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 여의도 정치에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의 폭거라고 받아들이면 그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하소. 아니, 좀 남았는데, 막. 아니 할 이야기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선을 패배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진짜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이 아픔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막 이 약간의 권력 다툼 같은 느낌이 드는 여기에 그 이미지를 덧붙이는 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은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공천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뭐 또 단수 공천이 있다 보니까 뭐 재심의 요청도 많았고요. 또 받아들여서 다시 또 뭐 경선을 치른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이제 캠프별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좀 뭐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자기가 있는 정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다 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도 좀 있고, 뭐, 내 나무당 얘기라서 하기 쉬운데, 네, 뭐 그런 예도 있고, 국민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네. 표로서 심판하고 그런 정당, 그런 후보는 안 뽑는다 하는 각오로 국민들이 나서면 바로 잡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뭐 늘 잡음이 있는 게 뭐 공천 그렇죠. 과정입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뭐 불만이 있더라도 개인의 문제로 끝날 버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이게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당도 그렇지만 뭐 국힘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이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정당에서 저는 민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 대표의 권한, 지방 지역 시당위원장의 권한 너무 막강해요.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진짜 공적인 그 공천을 해야 되는데 사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천이 그렇게 됐을 적에 납득이 안 되죠. 이번에 저기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불만이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네. 이게 저는 그 정당의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좀 깨있으면 좋겠다. 이걸 이걸 받아들이고 뭐 이거 원래 정당이랑 원래 그래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는 우리나라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는 것을 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정계를 은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치를 하는 게 너무 싫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네네. 예, 이제 나는 이게 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게 뭐 진짜 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그걸 내가 또 우리가 정했다 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뭐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나도 싫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당의 민주화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진짜 우리 그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나서서 내가 이거 한번 깨보겠다. 그럼 내 따라와라. 그럼 나는 거기 줄 서서 갈 생각이 있었는데
막 그만둘 건데. 참 아쉽네. 내가 나서서 갈 때는 스님 이제 따라오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마무리를 더 이상 뭐 말씀하실 건 예. 없으시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